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BOJ와 FOMC. 어제 일본은 예상 외로 금리 동결을 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FOMC가 이제 2월 초에 예상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그에 따른 전략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 박재영 스페셜 함께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걸 뭐 기습 금리 인상 하더니 이번에는 그냥 동결을 했어요. 일본의 속내를 알 수가 없네요. 기습 금리 인상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예고했어요? YCC를 올린 거지. 기습. 금리 인상 급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금리 인상 급이고 기습은 아니다. 기습이었죠. 근데 금리 인상이랑 금리 인상이 아니다. 금리 인상이랑 조금 이제 다른 네. 움직임이었고 12월 달에 깜짝 놀랐죠. 갑자기 그때도 이제 저 방송 나와서 오후에 갑자기 그 금리가 튀어 올라서 네. 깜짝 놀랐다. 이게 무언가 신호를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설레발을 많이 쳤죠. 그때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YCC 그러니까 10년물은 이제 0%를 유지하는데 네. 그거를 딱 0에 잡아놓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버퍼를 주겠다. 그게 25bp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그걸 이제 50bp로 늘려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0.5%씩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여더운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금리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저께였죠. 한때 이제 수합 금리가 10년물 수합 금리가 원래 이제 0.5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1% 근처까지 갔습니다. 0.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BOJ에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 전주에 지난주에 외신에서는 이번 BOJ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라. 지금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일본만 이제 계속 낮추고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니까 뭔가 부작용을 언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YCC를 더 올리거나 할 거다라고 설레발을 좀 쳤는데 네. BOJ에서는 선을 긋긴 했었죠. 12월 달에. 우리가 긴축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YCC를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린 것뿐이다. 네.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시작은 요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안 믿습니다. 시장 맘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너희가 동상이몽이 많아요. 너희가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발 먼저 가거든요. 머리 위에 있네요. 그런데 어제는 BOJ가 오히려 더 완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정책이었냐면요. 공통담보자금 공급이라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일정 금리로 은행들한테 돈을 쏴주는 겁니다. 네. 돈을 쏴주는 거예요. 이게 3개월, 6개월짜리 하다가 작년에는 2년짜리도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번 BOJ에서는 5년에서 10년물까지 해주겠다.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돈을 다 쏴주겠다. 네. 이걸 그냥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 네.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시장이 지금 많이 급한가 봐요. 급하죠. 몇 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조금의 뭔가 기대감, 올릴 만한 게 있으면은 파드닥 그리고 조금만 뭐 내릴 만한 게 있으면 도망가고. 내려간다라고 하고. 그런데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일본의 통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많이 높지 않아서 시장 생각은 그러면 높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일본인데 일본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 12월 달에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채권 금리가 한번 요동을 쳤었거든요. 네. 왜냐면 일본이 돈을 빼면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채권을 회수해버리면 미국의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은 구로다 총재입니다. 근데 구로다 총재가 이제 말년이에요. 제대할 때가
다 왔습니다. 만년병장입니까? 네, 3월에 임기가 끝나고요. 4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누구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로이터에서 이코노미스트 24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2명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네. 현재 부총재, 아마미야 부총재가 가장 이제 높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 부총재인 네. 나카소 부총재. 이 2명이 가장 이제 핵심 물망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뭐 비둘기 매 완전 맞습니다. 극과 극입니까? 아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구로다 총재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함께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죠. 만약에 충분히 총재가 있으니까. 되면 아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할 이어갈 수 거고 있다. 이분이 이제 정치계에도 발이 넓다라고 하는데 정치계의 이게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여기서 경기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나라 다 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져요. 금리 올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비둘기적으로 갈 생각을 많이 할 거고 나카소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초고도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담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쪽은 네. 완전히 매파적인 사람이고 이쪽은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인데 네. 이게 2월 10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정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그냥 작년 12월은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 어저께 이 BOJ에서 조금 의아했던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였거든요.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2.9에서 3%로 좀 높였습니다. 네. 2022년에 인플레이션은. 근데 2023년도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6%로 동결했거든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원래 1.6에서 1.8로 올렸습니다. 네.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높았다가 올해는 굉장히 낮았다가 작년에 인플레이션 내년에 또 올라간다. 이런 전망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에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전망이 올라가면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전망을 왜 올해 동결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일본은 임금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삶이 팍팍하대요. 그래서 직장 안 구하고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최저 시급은 높은데 네.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아르바이트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올해 3월 초에 춘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5월에 노동절처럼 춘투 그거 모르세요? 노동자들 막 이렇게 모르죠. 여의도에 모여서 머리띠 하고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세요? 네.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임금 인상을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임금 인상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 네. 지금 뭐 도쿄의 물가는 4%대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임금이 안 올라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면 네. 올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언제 이야기하냐? 올해 4월 달 BOJ에서 전망치를 다시 발표합니다. 1월 달에 1.6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2% 위로 올라간다. 그 BOJ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 위로 올라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8일 날 이제 구로다 총재가 다음 후임 넘겨주고 거기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발표하는데 그때 되면 한 번 더 BOJ에 대한 약간 의구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후임자가 누가 되는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얼마로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4월 달에 구로다 총재가 후임한테 넘겨주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목표치 얼마로 수정하는지. 만약에 또 1.6으로 계속 동결한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요. 저 지금 약간 좀 스트레스가 심한 게 네. 우리가 작년 한 해 내내 미국 FOMC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너무 진짜 지겨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올해는 일본이 이렇게 계속 뭐 BOJ에서 뭐 한다, BOJ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방송하려면 그런 거
찾아와서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방송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FOMC만 얘기밖에 보시면 못 됩니다. 아, 그래요? FOMC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FOMC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제 네. 금리의 영향을 마치 미칠 수 있는 게 일본이라는 국가거든요. 네. 460조라는 채권을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네. 세계에서 미국 채권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금이 일본 본토로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네. 국가이기 때문에 이젠 보셔야죠. 꽤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바꾼다고 하니까 아우 또 왜 바꿔가지고.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니까 관심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디 이 뭐 FOMC로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 매크로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금리 얘기 제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은행 BOJ에 관련된 뭔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챙겨봐야 될 거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자, FOMC 2월 1일이에요. 얼마 안 잠깐 남았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네. FOMC 저는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요? 일본은- 25bp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연준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어제 일본 BOJ에서도 일본 중앙은행과 약간 괴리가 있고 먼저 가다 보니까 어제 크게 맞았거든요. 네. 수학금리 같은 경우에 1%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0.5까지 왔으면 완전 박살이 난 거고 어제 이게 미국채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네.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15bp나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일단 BOJ 한 방 당했고 다다음 주에는 FOMC에 한 방 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FOMC 말을 뭐라고 콩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5% 어제 블러드 총재가 그런 얘기했어요. 5.5%까지 올려야 돼. 2월 달에는 50bp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끈 떨어진 아직까지 년 아닙니까? 이제 마이크로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요? 파월 의장이 약간 그래 의지합니까? 한마디 해줘.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고 먼저 선빵 치고 작년에 이제 연준의 정책을 가장 먼저 잘 맞춘 사람이 블러드였잖아요. 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인데 시장에서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네.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5%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것들 봐라. 내가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안 금리가 먹히네. 떨어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아놓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이렇게 해? 설사 6월 이후에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6월까지 기간이 5개월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어제 미국 국채 시장이나 일본 국채 시장이나 그 환율 시장처럼 충격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면 울고 싶은 사람 뺨치면 어떻게 됩니까? 울죠. 그렇죠. 가뜩이나 울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이 완전 변곡점을 맞이하여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요. 우리도 사실 오늘 시장이 그만큼 좋은 이유는 외국인 수급인데 네. 외국인 수급은 이제 매크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환율이나 금리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설 연휴 전후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2월 지나고 FOMC 확인할 건 확인하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망을 하고 시장에서 한 걸음 좀 멀리 떨어져라.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오르긴 뭐가 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다 200% 올라도 안 오른 종목도 있죠. 단기간에 200포인트가 올랐는데 안 지수는 올랐다고 올랐지만 하면 네. 안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박지원 차장님 모셨을 때는 정말 이제 매크로적인 얘기 말고 뭔가 새로운 이슈가 또 생겨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박지원 스페셜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지원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